반가워요 여러분. 벌써 이제 또 올 한 해가 가고 있네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최전성기 찍은 데는 어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올해 최전성기를 찍은 의외의 브랜드들을 좀 조사해 봤어요.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또 은근 재미지다고요. 올해 최전성기 찍은 의외의 브랜드 첫 번째는 아식스입니다. 요즘 아식스 되게 핫한 거 아시죠? 뭔가 좀 제품력 좋은 스포츠화였는데 이제는 좀 패션화로 올라왔다? 물론 남성신에서는 이미 패션화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여자분들이 마음까지 사로잡은 것 같아요. 왜 아식스가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요 쟁쟁한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급부상을 했는지 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먼저 아식스가 콜라보를 너무 잘해요. 근데 특히 올해 콜라보가 너무 성공을 했고 많은 분들에게 되게 어필을 했다. 아식스와 맛땡김의 콜라보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딱 보니까 좀 신고 싶다 이런 욕구를 확 자극을 하더라고요. 이 맛땡김이란 브랜드의 인기와 아식스가 잘 만나서 제일 소노마 맛땡김 요 시리즈가 인기가 진짜 대단했어요. 요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리셀가가 거의 60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MZ들이 마음을 엄청 사로잡았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마음을 완전 지고 흔들었던 콜라보가 있어요. 바로 세실리아 반센과의 콜라보였는데 제니 씨가 착용하는 순간 이미 이제 등극했죠. 이 운동화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꽃 모티브, 뭔가 세실리아 반센이 늘 잘하는 레이스 기반이 그런 느낌들을 아식스가 잘 접목을 해서 좀 센세이션하고 예뻤어요. 이거는 리셀가가 150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대단한 인기였던 제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식스가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됐죠. 사실 이 아식스의 콜라보 이 노련미는 이전부터 쭉 있었어요. 국내로 치면 앤더슨 벨과는 3번의 콜라보를 했었고 특히 두 번째 콜라보 때는 이게 더현대 매장인데 전날부터 줄을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차 때 콜라보도 완판. 되게 아티스틱한 면을 많이 보여줬어요. 무슨 예술 작품 같죠. 그리고 3차 이제 제소노마 1550 시리즈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리셀가도 많이 오르는 어떤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식스 하면 키코 코스타디노브와의 콜라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무려 이 디자이너와는 6년간 콜라보를 지속을 해왔고 그 라인들이 남자분들 사이에서는 갖고 싶은 워너비 막 이렇게 순위에 들어가는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식스 키코 히스테릭 글래모 콜라보 제품인데 이거는 255만 원까지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식스가 콜라보 이슈 몰이를 굉장히 노련하게 잘한다. 얼마나 잘 됐으면 이 아식스와 키코가 함께하는 아식스 노발리스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했어요. 이 아식스가 국내에서 이렇게 인기가 지금 터졌는데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사실 아식스는 어디서 인기가 제일 많으냐?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아식스 인기가 터진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2020년에 런던 마라톤 2위를 한 선수 사라홀의 슈즈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노장 선수인데 이 운동화를 신고 최고 기록을 15초를 단축하면서 뭔가 드라마를 찍었더라고요. 지금 사라홀이 3등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스퍼트를 막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역전을 하는 순간 이 신발 어떻게 되겠어요? 스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유럽에서는 이 아식스가 러닝화로서는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돼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잘 되고 일본에서도 잘 되고 근데 또 국내에서도 잘 되게 된 모든 곳에서 지금 전성기를 찍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최전성기를 찍은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입니다. 무텐다드? 갑자기 최전성기라고 좀 의외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사건과 데이터가 있었어요. 무신사 플랫폼 자체도 거의 1조 매출에 가까운데 무신사 스탠다드도 동반 성장을 말도 안 되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 8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33억, 2020년도에 831억, 2022년 1794억. 진짜 억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올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공격적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가장 이슈됐던 사건이 있어요. 바로 이 대구 동성로에 무신사 스탠다드 플래그십 매장을 낸 건데 이것 때문에 그냥 대구가 시끌시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일 동안 찾아온 고객들이 2만 8천 명.
그 정도의 이슈가 됐었고, 이 무신사라는 브랜드가 어느 순간부터는 베이직한 기본템을 찾아야 될 때 가장 1순위로 찾게 되는 브랜드가 아닌가 해요. 그쵸? 요즘에는 조금 패션적으로도 더 접근을 많이 한 브랜드라서 많은 고객들이 모이지 않았나. 10월에는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을 오픈을 했거든요. 빨리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무텐다드를 올해 최전성기 찍은 브랜드로 넣은 계기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2024년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개폐회식 단복을 제작을 하게 되거든요.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 대기업 계열들의 국내 패션 업체들이 선수 단복을 공급을 했고, 또 해당 나라를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들이 도맡아 하는 게 관례예요.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무텐다드한테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국가대표 단복하면 사실 저는 예전에 뭐 올림픽 때나 이런 거 생각하면 많이 진지하거나 패션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틀을 약간 깨부쉈다, 이런 트러커 자켓이잖아요. 화이트로 깔끔하게 멀끔하게 만들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의외로 전성기를 찍은 브랜드에 올렸습니다. 의외로 최정성기 찍은 브랜드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입니다. 이 마리떼는 진짜 제가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매출에 대한 소문을. 그리고 막 관광객들이 막 진짜 막 이만큼씩 사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매장에서 제품을 걸지를 못한대요. 박스채 옷이 나간다는 소문이. 그게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찍고 있는데, 이 마리떼가 잘 된 요인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셀럽 마케팅을 정말 잘했어요. 처음에 오픈했을 당시에 과장 2030 여성들에게 사복 장인으로 워너비였던 분이 바로 차정원 씨였거든요. 차정원 씨를 모델로 해서 차정원 청바지라고 하면서 거의 막 매출을 200% 막 수직 상승을 시켜버렸다고 해요. 너무 청순하고 너무 예쁘죠. 사실 MZ들이 마음을 훅 끌어버린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제니 씨가 2021년도에 이 마리떼 기본 티셔츠를 입은 이 사진을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니 씨의 마리떼 사랑이 좀 계속돼요. 바시티를 입는다든지 이 마리떼 모자를 쓰고 공항 패션 룩을 연출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패션 브랜드로서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었다. 이게 셀럽 마케팅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때 브랜드 모델로 고윤정 씨를 발탁하게 되거든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라인에 대한 어필을 조금 더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올 8월에 고윤정 씨가 무빙으로 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마리떼도 또 같이 더 힘을 받게 됩니다. 이 SNS를 통한 이런 마케팅이 잘 통하게 되면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연예인 누가 이거를 입구나, 이걸 딱 기억했다가 마리떼 매장을 털어간대요. 자, 그리고 마리떼 성공의 두 번째 요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엇에? 유행에. 이 마리떼는 깔끔한 클래식한 캐주얼을 좀 고수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Y2K가 길었단 말이죠. 이런 옷들이 유행을 할 시점에도 마리떼는 그들이 하고 싶은 좀 깔끔하고 캐주얼하고 좀 단정한 그런 느낌의 옷들을 계속 고수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잘 먹힌 것 같아요. 좀 한결같은 뚝심이 통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거는 약간 천운인 것 같은데, 이 오프라인 매장을 진출한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지금 온라인 브랜드들이 정말 진짜 수천 개, 뭐 수만 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에 다 매진을 할 때 마리떼는 오프라인을 굉장히 일찍 두드린 브랜드예요. 2021년도에 2월에 더현대가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마리떼가 같이 매장을 오픈을 해요. 근데 그때 사실 마리떼가 뭐 인지도가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어서 매출이 뭐 처음에 한 4천만 원 정도 이랬다고 하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8천만 원. 지금은 보통 월 평균 5억씩 이상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021년 11월에 한남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처음 열거든요. 제가 그때 가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뭐 1년에 막 15개의 매장을 오픈을 하고, 지금 오프라인 시장도 굉장히 큰 브랜드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마리떼는 그걸 애초에 잘 닦았다. 한결같은 옷을 하는 곳이어서 이렇게 뭐 갑자기 흥할 일이 있나? 그냥 꾸준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브랜드입니다. 자, 여러분, 명품 브랜드 중에서 올해 최전성기 어딜 것 같아요? 샤넬? 루비통? 디올입니다. 디올. 이 디올은 사실 불과 6년 전만 해도 국내 매출이 637억이었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 때 보고한 작년 매출이 9,305억. 그러니까 거의 1조로 들어오는 거죠. 디올이 이 전성기를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1번 지수 효과, 2번 성수 효과.
블랙핑크 지수 씨가 지금 디올의 얼굴이 되어버렸잖아요. 2021년 3월에 블랙핑크 지수님을 새로운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을 했어요. 올드한 느낌이 있는 브랜드였는데 그거를 완전 깨 부숴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지수님이 뭐 디올이 패션쇼, 디올이 각종 국내외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이번 블랙핑크 서울 콘서트 솔로 무대 때는 이 디올의 디렉터인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옷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블랙핑크의 인기, 지수의 인기 덕에 디올의 매출이 고공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글로벌 팝스타 방탄소년단의 지민님을 2023년 1월에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을 했는데 지민 효과로 디올이 패션 브랜드 1위에 오르고 최고 주가를 찍었대요. 그리고 2024년도에 봄 컬렉션 캠페인 얼굴로 발표가 되는데 이게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남성으로서 럭셔리 브랜드 전체 의류 라인의 얼굴이 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수 효과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디올 성수를 안 가보신 분들은 서울에 사신다면 그래도 한 번은 보셔야 돼요. 특히 밤에 보면 너무 예뻐서 넋을 잃고 좀 보게 되는 진짜 지금 성수의 랜드마크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즌별로 외관 디자인을 계속 바꾸거든요.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고 레이디 디올 셀러브레이션 기간 동안이었는데 이 레이디 디올 동상을 80개에서 한 100개 정도를 세운 것 같더라고요. 코스가 대단했어요. 9월에 디올 성수 행사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수님뿐만 아니라 모두 다 총출동을 했는데 그때 취재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사실 해외 취재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어떤 디올의 입지를 굳건하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제 디올의 성공 요인에 저는 샤넬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 이 샤넬이 여자분들이 그래도 뭐 가장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라고 말해도 뭐 사실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속적으로 가격을 심하게 올리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예를 들면 이 이제 클래식 플랫백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00만 원씩을 뭐 올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기본 라인들이 1000만 원을 다 넘어버리니까 그 다음 선택지로서 디올이 약간 선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대 수혜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LVMH사에서는 디올을 자사의 샤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 이후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거든요. 진짜 이제 뭔가 샤넬만큼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게 보셨어요? 올해 최전성기를 찍은 브랜드를 저는 이렇게 4개를 골라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전성기 브랜드나 최전성기 뭐가 있는지 댓글 재미나게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